북한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제9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추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인사 개편이 단행이 됐는데요. 현장 영상 짧게 보시죠.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때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맹세를 다짐하며 총비서 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렸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재추대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오히려 가장 눈에 띄는 인사, 바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승진입니다.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직급을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부부장은 차관급, 그리고 부장은 장관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기도 했었는데요. 정치국은 당 최고 정책 결정기관인 만큼 위상의 변화가 굉장히 바뀐 게 아니냐. 부부장에서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한 그 의미. 글쎄요, 이렇게 김여정 위상은 강화가 된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핏줄인 김주애와 이 권력 경쟁 관계로 볼 수가 있죠.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김여정이 부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은 최초의 일이고, 이제 명실상부하게 북한 권력의 탑 10 내외에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김여정의 역할 변화라기보다는 위상 강화 쪽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여정이 아무리 위상이 강화돼도 북한의 유일 지배 체제에서는 김여정 스스로 단독 세력화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따라서 김여정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김주애로 권력이 세습이 되면 김주애 권력의 일환이 되지 경쟁 관계나 긴장 관계나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위상이 강화된 건 사실이죠. 김여정의 위상이. 하지만 고모와 조카 간의 권력 투쟁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런 전문가의 설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인사 개편, 우리말로 하면은 물갈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열 2위로 많이 알려진 이 최룡해가 물갈이가 됐고요. 최룡해를 비롯한 이른바 원로 그룹들이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이 정도 인사폭이면 사실상 세대 교체가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김정은의 의도대로 뭔가 좀 권력 재편을 하겠다, 뭐 이런 신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종의 김주애로의 4대 세습을 위한 사전 정기 작업이 아니냐, 이렇게 그것을 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룡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북한 군부 2인자로 대우를 받아왔는데, 최룡해는 1950년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만으로 76세가 되죠. 이미 뭐 은퇴할 만한 나이는 지났는데, 이런 그 북한 군부의 원로들이 상징적으로나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나중에 김주애로의 조기 승계가 이루어질 때 김정은으로서는 어린아이가 과연 권력을 원만하게 장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나름의 염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북한에서 김주애가 매체에 등장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점은 김정은이 역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뭔가 후계 구도에 대한 사전 작업들을 조속하게 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저런 이제 북한 이번 군 인사에 관한 동향 같은 것도 우리 국회에서 국정원이 정보위에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정보위에서도 국민들께 브리핑을 해서 우리가 차질 없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러한 권력 재편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발언도, 연설도 주목이 되긴 하는데, 통상적으로 당대회 연설을 할 경우에는 3가지 정도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경제 5개년 계획, 그리고 대북 메시지, 그리고 또 핵 관련 메시지, 이 3가지는 항상 거의 들어가는데, 이번엔 특이하게도요, 핵 메시지 없고 대미 메시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얘기만 꺼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통해서 무인기 사건 사과를 했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크게 배척할 필요가 없다.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4월에 베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